얘기보다도 좀 약간 좀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알트들의 생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코인을, 해당 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가상화폐 뛰어드신 이상 그래도 종목 분석은 스스로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얘기를 몇 가지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늘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네, 사야도 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께서 한 명께 인사를 해드리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따가 저녁 때 방송 한 번 더 있습니다. 아직 예고 안 했는데요. 또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저녁에요. 시간은 아마 8시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무료 방송 통해서 다 공지 때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지금 이 오전 방송에서는 전반적인 종목 분석에 대한 키워드를 좀 설명해 드릴 거고, 왜 알트들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지 대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알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알트들을 왜 저러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 좀 진행할 텐데요. 일단은 몇 가지 뉴스를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어디 갔냐? 자, 첫 번째는요, 구글의 이중적 아이고. 실패했습니다. 자판으로 할게요. 실패했다. 멋있게 보려고 그랬었는데, 망했네요. 첫 번째는 구글의 이중적 행보입니다. 뉴스 보셨어요? 뉴스를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구글이 지금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암호화폐 광고 안 한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임님 안녕하세요. 자주 뵀던 분이죠?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구글은 도대체. 오늘은 인원이 좀 적으시니까 한번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이럴까요? 구글은 도대체. 관심 없으세요? 듣기만 원하시나? 다들 가만히 계시네. 자, 구글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돈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기업은 생리가 똑같아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조만간 페이스북에서 뭐 하나 나옵니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거든 뭐 하나 나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든지 반드시 나와요. 그것이 토큰 형태든,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든, 디앱의 개념이든 간에, 페이스북 지금 뭔가 하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 내놓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텔레그램 나왔죠? 구글 나온다고 벌써 이야기했죠? 페이스북 안 나올까요? 절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왜 이런 이중적 행보를 하고 있느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은 총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상통화는 자산이다. 통화 가치로서보다는, 그러니까 화폐로서보다는 자산 가치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비트와 알트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미국 하원 의원인 브래드 셔먼이 비자금 수수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얼라이드 월렛이라는 이제 기업이었는데, 얘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이트 안에서 수수료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얘네들 이 회사에서 돈을 준 거죠. 얼마를 돈을 주고서 요구를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넓은 바다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까 가상화폐에서 안 좋게, 솔직하게 당신의 부정적인 관계를 펼쳐달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영님 반갑습니다. 이름 예쁘시네, 윤영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왜 이 사람이 그걸 받았겠어요? 돈이 좋으니까. 그죠? 이 사람이 얘네들은 왜 이걸 좋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해 가시죠? 지금 구글과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세 가지 이슈를 지금 묶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구글과 한은 총재 언급과 이 브래드 셔먼 이슈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얘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요, 기업 이익을 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것들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롬님 많이 뵀던 분이죠. 그죠? 네. 기업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이제 지금 정리를 할 텐데, 자, 오늘의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제. 짠! 안녕하세요. 저기 샀어요. 이거 뭐지? 태블릿, 뭐지? 이거 뭐, 그래픽 태블릿이라 그러나? 이렇게 동글뱅이도 그릴 수 있고, 세모도 그리고요, 별표도 그릴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항상 제가 요번 시간에까지 끌고 오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은, Alt와 비트의 차이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디지털 골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은 제가 방송 맨 처음 때부터 계속 한 얘기였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알트는 쉽게 말하면은 그 회사의 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 가치. 그 회사의 지분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지금 새가 접한 그 이슈들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알트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3형태가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산형이 있고요. 지불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형이 있습니다. 애초의 출발은요, 지불형이었습니다. 지불 형태. 지불하기 위한. 비트가 원래는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왜냐면 개인 대 피어 투 피어. 개인 대 개인 상품과 자산이 오고 갈 때 요것도 쓰게 하자. 이것이 저 유명한 사토시님의, 위대하신 사토시님의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이 지불 형태가 커지다 보니까, 지불 형태의 비트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자산 형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금 비트를 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걸로 뭐 지불할 게 뭐 있을까요? 받아주는 데가 요즘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죠? 근데 뭐 사면 사죠. 근데 여러분 짜면 뭐 식사 한 끼 먹으러 갈 때, 야, 오늘 내가 쏠게. 오늘 몇 비트냐? 오늘 0.0001비트냐? 오케이, 내가 낸다. 이런 분 계신가요? 물론 그걸 재미로 삼아서 그럴 수 있긴 하겠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오를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뭐로 사?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자산 형태는 지금 비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지불 형태는 뭐 말 그대로 이걸들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정말 어떤 그런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는 형태인 거죠.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치코인 혹시 아세요? 실제로 쓰이고 있는 화폐예요. 어디서? 에스토니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워낙 땅덩이 작아가지고 인구수 작고 해가지고 이런 거긴 아예 스마트 컨트리예요. 스마트 네이션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스마트 네이션으로 지금 발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기능형입니다. 기능형. 이건 어떠한 플랫폼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또 참여를 하거나 이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이 나옵니다. 1토큰. 이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이버머니일 수 있는 건데, 사이버머니는 어떤 그런 내가 지불을 했을 때,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받는 이자 같은 거긴 하지만은 이 토큰의 개념은요, 유저의 몫이에요. 이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요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요게 지금 코인과 토큰의 차이를 딱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나는 코인과 토큰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 1번, 나 모르겠다 0번. 나 머릿속에 아직 든 게 없다. 코인과 토큰 아직 나 잘 모른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0번. 오케이. 한 분은 이제도 계시면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1번 치신 분들은 한 번 더 설명 들으세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토큰의 개념을 아는 것이 사실 알트를 우리가 뭐랄까 점검, 겨냥 또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제 갑니다. 코인은요, 말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거 지금 돈입니다. 동전입니다. 그죠? 동전. 돈인 거죠. 화폐이기도 하겠죠, 이게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존재를 할까요? 얘가 있을 자리 어딥니까? 지갑이겠죠. 그럼 지갑을 꺼내서 어디로 보내야 되죠? 상점으로 가야 되겠죠. 내가 물건 살 거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코인의 가치입니다. 맞나요? 자, 근데 지갑은 있긴 하지만은 지갑을 잘 쓰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인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용도로만 쓰지 실제로 이 코인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하시고 계신 분 1번. 나 코인으로 뭔가 하고 있다 지금. 그럼 정말 엄청난 선구자이십니다. 이분은 진짜로 엄청난 대단한 분이에요. 자, 우리 지금 이 방에 있을까요? 34명 계신데 이런 분이 계시면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려고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안 씁니다. 왜 안 쓰냐고요? 오를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코인은 현재는 거래소 안에서만 존재하는 해당 종목에 대한 여기다 써야지. 지분 가치예요. 지분입니다. 지분. 한마디로 주식이랑 똑같아요. 아직은 기능이.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이 그렇게 까는 거예요. 코인을. 가상화폐를. 아시겠죠? 그게 이제 유시민이 파고들어가는 끊기시나요? 끊기시는 분 1번. 제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두 분 한번 재접속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은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코인은요, 정확히 말하면, 아직 현재 단계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분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분 가치. 지분은 뭡니까? 그 회사에 대한, 회사 이만큼 있으면 요만큼 내가 투자할 테니까 나도 껴줘. 이런 거죠. 얘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지분을요. 회사에 대한 지분을요. 회사가 자기 사이즈를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데 나가는 만큼 재밌는 거는 이 비율은 똑같아요. 커지는 겁니다. 자기의 지분이. 이게 주식이죠. 그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코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코인은요, 아직은 지금으로서는 거래소상의 지분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거래소라는 걸 깔고 가야 됩니다. 거래소 안에서의 지분 가치를 우리는 지금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나 잘 모르겠다 0번.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좀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0번. 괜찮아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사장님 넘어가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따가 한 번 더 모르겠으면은요, 그 종목 상담란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큰 넘어갑니다. 토큰은요, 말 그대로 정확히 이거를 그냥 의미를 딱 분석하면은요,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재수가 없죠? 한국말 쓸게요. 결과물.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무엇이? 토큰이. 이해 가시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를 타고 계십니다. 자동차를 그려볼게요. 엄청나게 못생긴 다시. 자, 자동차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제가 산 거예요. 자동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부릉부릉 갑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기름 떨어졌어요. 기름 떨어졌네. 기름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기름 넣어야 됩니다. 주유소 갔습니다. 기름을 넣고 싶죠? 근데 기름 넣기 전에 핸드폰 꺼냅니다. 오늘 얼마 넣지? 내가 지금 모인 토큰이 딱 10,000토큰이니까 10,000토큰 내가 지금 넣어야 되겠다. 10,000토큰 딱 찍찍 넣습니다. 기름을 10리터 집어넣습니다. 10,000토큰에 10리터. 다시 부릉부릉 갑니다. 차는 다시 기름 넣은 다음에 부릉 갑니다. 요 차 엔진 도는 수만큼 토큰이 발생합니다. 이 차를 사서
이 차를 움직이는 만큼 토큰이 발생을 하고 그 토큰으로 무엇을 한다? 기름을 얻는다. 이게 토큰의 개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므로 토큰은 거래소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1번, 없으면 0번. 토큰은 거래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0번. 그렇죠. 필요가 없습니다. 신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신년님은 제가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질문 대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토큰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토큰은요 어떤 이게 왜 이러냐, 어떤 특정 행위 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이 토큰이 운용이 되려면 첫 번째는요, 플랫폼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플랫폼에 대한 유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에어드랍도 토큰의 일종이라 볼 수 있죠. 에어드랍도 원래는. 에어드랍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거 끝나고 에어드랍의 정확한 의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저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라기보다 이런 내용 절대로 유튜브 돌려보세요. 안 나와요. 저니까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 있나 없나. 왜냐면 제가 이런 거 하기 준비하기 전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찌되었든 없습니다. 여튼간에 토큰과 유저, 행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토큰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플랫폼은 한마디로 이제 플랫폼의 개념이 뭐냐면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일 수도 있고요. 뭐 지갑일 수도 있겠죠. 사이트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 통틀어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플랫폼의 매력을 느껴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차를 많이 이제 저는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카팩이라는 그냥 마음대로 지어볼게요. 카팩이라는 회사에서 차를 한 대 샀어요.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1,000만원에 2,000만원에. 근데 이 차를 내가 운전을 할 때마다 토큰이 나온대요. 엔진 돌 때마다. 그래? 그리고 그 해당 주유소 가면은 그 토큰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다. 진짜 대박. 그럼 유지비가 없겠네. 완전 연비 짱이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토큰의 개념이에요. 행위는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되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사놓고 이 플랫폼 가입했고 제가 있는데 행위를 하지 않아요. 행위가 없어요. 토큰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플랫폼과 유저와 유저의 행동까지 따라가야 줘야 돼요. 유저는 뭔데요? 이거 플랫폼에 대한 가입에 대한 자기의 신용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애초에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플랫폼에 가입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증금 내지는 지금처럼 카팩이라는 이 회사에서의 차를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붙겠죠. 유저는 판단자, 선택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결과물을 실행시켜주는 것이 유저의 행위인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토큰이 발생하려면은 첫 번째는 토큰의 3요소를 정리할게요. 책에 이런 거 쓰고 있는 건데, 참 여러분 힘드네요. 책 쓰고 있는데 힘들어요. 토큰 3요소 첫 번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요건 정확히 말하면 회사예요. 종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글씨 엉망입니다. 알아서 좀 봐주세요. 유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참여자예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일개미, 저 같은 조그만 개미를 유저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유저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동작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요, 네, 갔더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 가지가 이제 토큰의 토큰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토큰을 발생시킨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회사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이렇게 마케팅해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같이 들어올래? 알았어, 같이 한번 해볼까? 참여한 사람이 없으면 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저의 결정적인 행동이 들어가 줘야지만 무엇이 발생한다? 토큰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있으신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한꺼번에 질문부터 받으면 좀 힘드니까 오늘은 좀 중간중간에. 그렇죠. 토큰은 회사가 망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에어드랍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아까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저기 누구야? 어떤 분이, 세롬님이셨나? 에어드랍을 왜 할까요, 여러분? 자, 에어드랍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아, 나 진짜 리플 에어드랍 안 해주나? 왜 에어드랍을 할까요? 왜? 투자자? 광고. 뭐, 그럴 수 있죠. 없죠. 절대 안 해요, 리플은. 보상. 그렇죠. 참여자.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오늘 사실 가려고 하는 전반적인 목표 지점 D앱이거든요. D앱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어드랍이 뭡니까? 에어드랍이 뜻이 휴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줄게 하고 뭐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근데 여러분 에어드랍의 조건이 뭐예요? 절대 조건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토큰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롬님이 좀 되게 뭐랄까 관심이 많으신 거. 그렇죠.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서 이 경우에서 에어드랍에 관해서는요. 에어드랍의 입장에서 에어드랍의 조건에서는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변환되느냐, 전제되느냐, 행위로서의 가치로서 인정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저가. 얼마 전에 퀀텀 에어드랍이 있었죠. 네, 제가 아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제 아는 분이 퀀텀이 몇 개더라? 50만 개인가 있는데 엄청 또 그걸로 뭐 하여튼 그냥 반은 애초부터 했던 분이에요.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아이쇼 때부터 엄청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뭐 한 해 만에 이래가지고 거기에 목숨 거신 양반인데 하여튼 부러워 죽겠습니다. 누구신가? 리플 500만 개? 대박이신데? 대박. 부럽다. 자, 여튼간에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자, 볼게요. 까먹었잖아요, 서름 때문에. 뭐야, 무슨 얘기를, 보세요. 전반적으로,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웃자 간 얘기요. 에어드랍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에어드랍을 왜 하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쓰시네. 왜 하냐면은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떤 행위를 끌고 오게, 행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행위 유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게 에어드랍이에요. 그 행위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 너네 이거, 좀 제발 좀, 보유 좀 해. 보유하면은, 우리가 던져줄게. 어떤 거를? 다른 거를. 보상해줄게.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지들이 돈을 써가면서 보유를 시킬까요? 요게 본질입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투자 유치. 다음에 상품을 걸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시스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보상 체계로서의 어떤 토큰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비슷비슷하세요. 쉽게 말하면 가격 방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가격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에어드랍이. 에어드랍 받으려면 안 팔아야 되니까. 그잖아요. 일정 시간 동안 내가 팔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왜 가격 방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목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격 방어가. 걔네들한테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회사 가치 상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총 마찬가지고 새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회사가 다음 단계 넘어가려면은 이 가치가 상승해 줘야 돼요. 시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시총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람들이 몰려 있을 뿐이지 실내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컴이 딱 오지도 않고, 물론 이제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처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10%에서 20% 정도는 항상 회사는 보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걔들 차익으로 막 하기보다는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정말 회사 커졌을 때 조절하기 위해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거를 차익으로 실현시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작은 회사들은 그래요. 그런데 큰 회사들은 절대로 그거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리플처럼요. 리플처럼 자본 탄탄한 회사들은 락킹 걸어놓고 이제 내버려두고 있지 그거를 던져가지고 막 쓰진 않아요. 여튼간에 물론 라이트코인처럼 막 CEO가 막 미쳐가지고 막 던져버리면 뭐 할 말 없는 건데, 여튼 저는 라이트코인 진짜 전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좀 사이즈가 작구나 그러지. 여튼간에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가려는 지금 방향이 지금 분명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 방어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격 방어를 한다는 것은 회사 가치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방어. 이것은 회사 가치 유지입니다. 상승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유저들의 유입을 가져옵니다. 이들은 유저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회사가 크죠. 그렇죠. 결국 유입을 시키기 위한 보상 체계로서 에어드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다. 아, 나 무슨 말인지 모를 때 0번. 그렇죠. 그런 경우는요. NXT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외적인 그것도 다른 다른 부분에서 꼭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NX은 저도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진짜 NXT는 좀 저희가 이번에 대화하는 이 이슈에서는 좀 약간 좀 뭐랄까 실패한 케이스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그 외의 종목들은 잘 올라가잖아요. 네. 자, 이해 안 되시면 없으시죠? 자, 이해됐다고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D앱이 뭐죠? 다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퀀텀 D앱, 정확히 말하면 퀀텀 미더비 아니라 퀀텀 D앱 미더비였습니다. Decentralized Application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수가 없죠? 그냥 D앱은요, 그냥 탈중앙화된 앱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더가 누가 저기 뭐지? 아이고, 어떤 블로그에서 쉽게 설명해 오셨는데 이더가 아이폰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모는 얘네들은 이제 애플인 거죠.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오픈합니다. 제가 웬만한 사이트 안 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좀 공유할게요. 제가 웬만해서는 기사라든가 이런 거 잘 안 올리잖아요. 근데 요건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알아요. 다 아신 내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네오를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네오가 사람 뜻 절대 아닙니다. 네오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요게 있거든요. 자, 이게 네오 앱입니다. 자, 4개 하나, 둘, 볼까요? 셋,
아니요. 아, 기부코인 하려고 했었는데, 기부코인,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코인 개발이 아니라, 저는 나중에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 자, 여튼간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ICO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ICO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목은 끕니다. 이목은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네오도 모르고, 지들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중에서 단 한 개만 살아남는다고 치면은 대박입니다. 이 사업은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은 이득인 거예요. 얘는 잃을 게 없어요. 그쵸? 두 번째. 아직 없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원래 이제 MX 재단이 그런 컨셉이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망했죠. 제가 봤을 땐 재단 자체가 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사업이라는 게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본이 좀 모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들 코인을 던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 회수가 된 첫 번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게 돼버리면은 거의 망합니다. 사업이요. 여튼간에 사업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여튼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인들 중에서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 있잖아요. 이 다음 단계에서는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네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자, 네오를 통한 모든 D앱들이기 때문에 이 D앱들에 대한 어떤 기축이 무엇이 될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뭐 일 사고 싶고 일 하고 싶어요. 뭘 사야 될까요? 네오 사야 돼. 빙고. 아, 슈퍼맨님 오늘 진짜 뭐 사드리고 싶다 진짜. 다음에 뭐 슈퍼맨 빠르셨네. 네오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네오는요. 아, 아깝네, 새롬님. 네오는요, 네오의 생태계 안에서는 얘가 비트코인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경제권에 대한 어떤 특정 인프라에 대한 경제권이 독점을 해버리면은 그 기업은 무엇을 획득한다? 정치력을 획득한다. 독점은 정치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부터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안에서는. 이 옷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옷은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이 옷을 설명하려면 이만큼 또 시간이 필요해요. 자, 광고합니다. 다음 주에 이 옷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똘마니들 설명해드릴게요. 똘마니들? 그 아이들. 이더리움과 아이들 설명합니다. 자, 왜냐면 이제 되게 좋아하시네. 왜냐면은 이더리움과 아이들 설명해드릴게요. 자, 지금 네오를 왜 설명했냐면은 지금 일단 홈페이지 상으로 제일 보기 편하고, 그리고 중국이란 말이에요,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오 사람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제발 이거 내피셜로 내보내지 마세요. 코리우스가 뭐 오늘 네오 얘기 한참 해가지고 네오가 오르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상으로 사업이란다. 전반적인 여러분 네오 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네오 올라간다 말씀드린 거 다코인 아닙니다. 예! 네오 사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네오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서, 기사나 어떤 홈페이지 끌고 오는 게 되게, 제가 지금 뭐랄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정치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지금 업비트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업비트가 저렇게 단기간에 지금 한국 1등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업비트가 나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죠? 업비트가 기반한 게 뭐죠? 에헤이. 업비트가 저렇게 올라갈 수 있던 기본. 아니, 그 두나무는 기술이고. 자, 총 3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지! 빙고! 나그네 TN도 커피 한 잔 쏘고 싶다. 카카오가 있었어요. 자, 두나무, 기술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죠. 얘네들 돈을 댔습니다. 마지막 이게 핵심이에요. 카카오라는 어마어마한 한국 1등의 SNS를 가지고 있어요.
요 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기술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해요. 비싼 뭐 기술 없었나? 뭐 기술만 따지면 제가 초반 기술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코인이 가장 좋았어요. 보안 기술로서만 따지면은. 하지만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인프라가 중요했습니다. 인프라. 카카오 로그인 때 어떻게 로그인하세요? 아니 저기 뭐야 어페이트 로그인 때 어떻게 로그인하세요? 카카오톡에서 바로 받잖아요. 그냥요. 저기 뭐야 인증번호. 얼마나 편해요. 그쵸?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얘기 같죠? 아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미 업비트는요, 카카오에 있는 모든 회원들 받은 거예요. 그게 업비트의 최고 강점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겠습니다. 자, 네오가 지금 있습니다. 네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다시. 자, 엑스코인 있습니다. 엑스코인 있습니다. 엑스코인이 있고요. 자, ABC가 있습니다. 종목들입니다. 얘네들이 커지는 만큼 무엇이 커진다고요? X가 커집니다. 기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기축이 되는 걸 원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기축이 됐으면 여기서 이런 질문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요 대표님 기축 나오면 뭐가 좋은데요? 그럼 무슨 일을 하죠? 어떤 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안 나오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야 X코인 너네 기축 그렇게 바라는 기축코인 돼가지고 뭐 할 건데? 네, 아직 막아놨죠, 그죠? 이게 정답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고. 이게 정답입니다. Everything. 다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은 거의 신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슈퍼맨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알트들을 바라보는 지점이에요. 슈퍼 올마이티. 알트코인들이 뭐 1000억 뭐 몇 조 이런 거에 관심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작으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바라보기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 네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슈퍼 올마이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몇 조, 몇십 조에 만족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은요, 어떤 해당, 새로운 일을 꾸밀 수 있죠. 근데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인프라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거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면은 자본이 쉽게 쌓입니다. 당연히 이전에 자본은 이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 있으면은 전반적인 산업 형태가 올라갑니다. 자, 산업이 올라가 버리면은 해당 종목은 다시 확장됩니다. 인프라의 확장이 또 이루어집니다. 자, 확장이 된 상태에서 좀 더 많이 다가가게 되면은 독점까지 갑니다. 독점은 곧 권력입니다. 이런 얘기 절대 유튜브에서 들을 수 없어요. 책에도 안 나와요. 이건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스터디한 내용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종목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알트들이 원하는 건 권력입니다. 사토시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 자, 지금 제가 되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막 쏟아부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거의 한 달이 걸려요.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첫 번째 제가 너무 바빠요, 지금. 너무 바빠요. 회원들이 지금 많이 계셔가지고 회원들 상담해드리고 정리하는 것만도 하루가 부족해요, 지금 사실은. 여튼간에 자 볼게요. 뭐 녹화되고 있으니까 누군가 보겠죠. 자, 지금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트들이 어떤 지점으로 가고 있느냐, 사실은 권력으로 가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권력을 가기 전에 전반적인 인프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확장 플러스 수익이 발생해야 되겠죠. 이것이 좀 더 커지면은 독점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비트마켓 보세요, 지금. 비트마켓에서 뭔가 내가 뭐 사고 싶으면 뭘 사야 됩니까? 뭘 사야 돼요? 비트예요. 비트를 안 사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예,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을 운용하고 조정하고 조작하는 해당 기관의 그 회사가 있나요? 세력은 있죠. 떨어뜨리고 올리는 애들은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내가 뭐 하고 아니에요. 얘는 정말 순수하게 피어 투 피어예요. 그러면은 기업가들이 봤을 때 비트코인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요새 웃기네 이거 되게. 뭐야? 회사도 없는데 저렇게 많이 올라갔어? 뭐야? 지금 블록체인 이렇게 올라가?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게 CEO들 생각이에요. 비트코인 사실상 CEO들의 이상향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향일 뿐이지 기업들의 이상향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기업화된 디센트럴라이즈가 아닌 센트럴라이즈된 앱을 원합니다. 사실 기업이 CEO들 나오는 뭐 탈중앙 다 죄송합니다. 개뻥이에요. 그거. 지들이 그런 걸 원할 것 같아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무슨 뭐 이상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돈 버는 아니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실내 추구예요. 뭐 미덥 뭐 어떤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뭐 ICO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결국은 돈 내라 그거예요. 우리 거 사라 그겁니다. 잘 될 거니까 사놔. 그럼 네가 부자 될 거야. 보장해줄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장을 해준다는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물론 정말로 많이 뜨고 있는 게 있고 아는 게 있긴 하지만은 사업은요 자금 없이 되지가 않아요. 자금이 뭔데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세븐일레븐 중에 최고 잘 되는 게 서울에서 세븐일레븐 제일 어디가 잘 되는지 아십니까? 편의점 중에서 매출 제일 센 데가 남원상가 앞에 있습니다. 종로상가 앞에 거기 탁골공원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제일 잘 됩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인프라가 몰려 있으니까. 거기가 하나의 약속 장소 돼버렸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요 인프라, 기점, 하나의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모이는 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북 이런 애들이 상품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공성이 없어요. 애들은요. 회사인데 공성이 없는 회사예요. 상품을 팔지 않아요. 우버 마찬가지. 에어비앤비 마찬가지. 상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상현실에서, 인터넷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모바일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서 계속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화두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암호화폐는 반대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찬성한다. 이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블록체인은 환영한다. 이게 아주 이열배반적인 이야기인데 왜 이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블록체인 찬성해요, 다. 좋은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암호화폐 나쁘대요. 여기에 숨어있는 뒤쪽에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놓을 수가 없는 상관관계인 거 아십니까? 블록체인은 곧 암호화폐예요,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토큰입니다. 암호 토큰입니다. 화폐라 말 안 할게요. 토큰입니다. 블록체인은 곧 무엇이라고요? 토큰이에요. 자, 아까 한참 설명 들었죠? 토큰이라고요. 그다음에 토큰에 대해서 토큰 이제 이해 가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모든 어떤 특수 행위에 대한 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의 포맷이 뭐라고요? 블록체인이에요. 그쵸? 얘네들이 거래소에 가면은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래소 가지 않고 내가 써버린 토큰을 써버리는 거죠. 뭐 주유소에서 쓰든 뭐 편의점에서 쓰든 상점에서 쓰든 간에.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걸 봤을 때 암호화폐 자체를 지금 거래소에 있는 이거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자금들을 지금 어디 쏠리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쏠리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놓고 일단은 지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터트리면 그때 우리 거 사. 이게 구글의 속내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얼마 전에 금감원 수장도 있으면 이야기했었죠.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기를 해도 좋다. 뭐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이랬잖아요. 얼마 전에 다시 번복했죠. 우리 금감원에서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공부한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걔가 무식하든 무식하지 않든 유시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암호화폐를 반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그래요. 반대를 하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노선을 다 깔아뭉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모든 자기가 언급한 모든 정치적 노선과 생각들을 뒤집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지금 나쁘게 말하면 반정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산인데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반정부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반대말, 그럼 순정부 기능을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다 세금 내시죠? 부가세 띄시죠? 전기세 내시죠? 뭐 의료보험비 보험료 내시죠? 그게 순정부의 기능입니다. 세금이에요. 정부는요. 세금 걷어야 돼요. 일본은 왜 저렇게 해서 난리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쓰라고. 얘네들 맨날 현금만 쓰거든. 카드를 안 써요. 나라에 돈이 안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거래소 합법화시키고 이런 가상화폐 합법화시킨 다음에 세금 때리는 겁니다. 챙기는 거죠. 그게 일본의 속내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물론 그거 더 이상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까지 파고들어가면 너무 이제 시간이 없고. 자, 지금 제가 압축해서 지금 그렇게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뒤에 그 전반적인 생태계 이야기 하려고 지금 1시간 썼어요. 1시간. 아, 힘드네. 여기까지 질문 몇 가지 받고 서머리 하고 마칠게요. 저 솔직히 이 오늘의 방송 준비하는데 제가 얼마큼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방송 이거 제가 얼마큼 준비했을까요? 이거 한번 하려고요. 10분 준비했어요. 10분. 방송 시작하기 전에 10분 준비했습니다. 뉴스 몇 개 살펴보고 확인하고 저거 구글 띄워놓고. 이거 평소에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튼간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서머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중해주시고 지금부터는 그 채팅창에 웬만한 질문 올려주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왜냐면 제가 신경이 예민하고 되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끊겨요. 잠깐만 좀 자제해주세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인과 토큰은 달라요. 코인은요,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게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쵸? 토큰은요, 코인과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토큰이 거래소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코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럼 토큰이 무엇이냐고요? 토큰은요, 어떤 회사에서 상품을 팔거나 플랫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면서 회사의 상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보상 체계로 뭔가를 줍니다. 뭐 자동차든지 냉장고든지 그 사람들은 다시 그 토큰을 가지고 상품을 사거나 뭘 또 합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이 토큰의 개념입니다. 근데 나는 상품 안 사고 현금으로 하고 싶어. 이 사람들은 거래소로 옮깁니다. 거래소로 가가지고 나 무슨 토큰 돈을 바꿀래. KRW가 됐습니다. 요때부터는 얘가 코인입니다. 요 안에서는요.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이해 안 되시면 0번, 이해되셨으면 가만히 1번 치시고요. 이해되셨으면 1번. 늦게 들어오신 분들 토큰과 코인의 차이 나 잘 아직도 모르겠다. 0번.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네. 자, 나그네는 잘 들으세요. 토큰은요, 쉽게 말하면은요, 이자예요. 뭐 카드 쓰시잖아요. 그죠? 현대카드나 삼성카드 쓰시고 나서 카드에 어떤 뭐랄까 그거 뭐 남잖아요. 포인트. 저 포인트 말이 안 나.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 포인트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해당
사이트, 해당 상품에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포인트를 만약에 빗썸이나 어필트를 보낼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포인트가 아니라 코인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아시겠습니까? 순수하게 거래소에서만 움직이는 거는 코인이고요. 거래소가 아닌 어떠한 사이트 내에서 움직이는 게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체계인 겁니다. 포인트를 살 수 있나요? 아니요. 포인트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카드 쓰면 생기는 거예요. 그 카드를 쓰는 행위가 전제돼야 되고, 그 카드, 해당 카드사가 카드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는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 가지 조건들이 무엇이라고 내가 설명했죠? 플랫폼, 유저, 행위.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무엇이 나온다? 토큰이 나온다. 플랫폼은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유저는 우리들인 거고요. 양자 간의 합의 뒤에 행위가 나옵니다. 상품을 구매하는 또는 뭘 하는, 그러면 그게 토큰을 발생해 줍니다. 누가? 플랫폼에서 유저한테. 행위에 대한 보상. 자, 넘어갈게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왜 그런 토큰을 하고 진행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런 D앱이라는 것이 나왔느냐? 아이고, D앱, 센트럴라이즈드 앱이죠. 자, 어떤 X 종목에 대한 게 있으면은 종목 새끼들을 칩니다. A, B, C, D가 이렇게 나오겠죠. 얘들은 이 X 종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B를 사고 싶건 C를 사고 싶건 얘들 사고 싶으면은 X를 꼭 사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가 커지겠죠. X의 반경이. 그죠? 그러면 X가 하나의 기축이 됩니다. 기축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경만큼, 그 지역만큼은 X는 왕이 됩니다. X가 왕인 거죠. 새끼들 막 이렇게 있는 거죠. 현재는 그게 지금 비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는 기업은 제2의 비트를 꿈꾸는 거죠. 어디서? 자기의 영역에서. 근데 영역이 커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오가 클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중국이라는 분명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많은 38개의 D 앱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지금. 물론 지금 아이존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목을 바라볼 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은 자산형 종목이 있고, 자산형, 지불형이 있고, 지불형입니다. 글씨가 좀 애매하네요. 기능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세 가지 기능. 예전에 한번 그 종목을 평가하는 종목의 성질 네 가지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거와 다른 이야기예요. 종목의 세 가지 특징이 자산 형태, 비트코인이 그렇고요, 지불 형태, 도치코인이 그렇고요, 기능 형태, 아이오타가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기능형이나 지불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코인의 형태이고, 과연 이 잠재적인 수요들이 이 코인에 붙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코인에 대한 사활과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결과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코인 종목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수익입니다. 그죠? 수익이 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종목이 빵 터져야 됩니다. 종목이 빵 오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유저들이 많이 붙어줘야 돼요. 수요가 붙어줘야 됩니다. 수요가 붙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해당 종목이 상승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겠죠? 여러가지 사업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얻기 위한 판단을 지금 해서, 아, 얘네가 이런 상승의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사람들이 많이 붙겠네. 그러면 그게 종목이 올라가겠네. 그럼 내 돈이 올라가겠네. 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이시기도 하고 역량이시기도 한 거죠. 지금 딱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1시간 넘겼다. 지금 말을 되게 빨리 했어요. 제가요.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은 여러분 2번, 3번 돌려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방송은 제가 진짜 엑기스만 뽑았어요. 지금 알트가 아니라 전반적인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진짜 마음 먹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거는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네, 뭐 조금씩,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얼만큼 살 것인가, 얼만큼 사야 하나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을 지지해주는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사실 애초에 이게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몰빵하시거든요. 네오가 좋대. 네오 몰빵했습니다. 네오 웬걸요?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존버하시는 거예요. 힘드네요. 말을 엄청나게 지금 쉬지도 않고 지금 빨리 했더니, 제가 지금 분량을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지금 한 건데, 이게 분량이 줄어들지가 않네요. 오늘 거는 지금 1부작, 2부작 나눠서 했었어야 했나 싶기도 한데, 여튼간에 뭐 여러분들께 도움되길 바랐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방에 지금 좀 줄었네. 40명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이거 몇 명 들어오길 기대하고 저기 방송했을까요? 저 한 명 기대했어요. 한 명. 딱 한 명 들어와도 나는 이렇게 할 거였었어요. 어차피 한 명 들어오면은 주고받으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냐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급하지 마세요. 어제 명년말리 보셨어요? 잠깐만요. 멘트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방송 완전 끝.